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적 시장에 제대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팀씩 묶어서 두 편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맨유,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첼시 이렇게 묶었습니다. 뭐 굵직한 흐름 위주로 약간 엄청 딥하다기보단 찍먹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봤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고 현지 언론을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1월 이적 시장 오픈에 맞춰서 보기 편한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맨유 얘기를 하자면 맨유가 지금 상황이 되게 많이 뒤바뀐 상황이에요. 아모림의 입지 자체가 시즌 초반의 상황과는 많이 바뀐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아모림의 입지가 올라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아모림이 포백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포백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아모림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렇게 포백을 뭐 변형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진짜 아모림이 아예 생각을 바꿔서 포백을 계속 사용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스쿼드에서 필요한 자원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맨유는 지금 겨울에는 확 자금을 당겨서 보강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유럽 대항전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겨울보다는 여름에 자금을 짜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을 진출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선수들의 퀄리티도 달라지고 맨유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유럽 대항전 여부가 정해져야 스쿼드의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달라지고요. 근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맨유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간다고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 여름에 그런 것들을 좀 짜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맨유는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죠. 지금 마이누가 나폴리와의 링크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마이누가 뭐 포백일 때는 너무 잘해서 유로 주전까지 뛰던 선수인데 백스리가 되고 나서는 약간은 애매해진 느낌이 있고요. 근데 이제 맨유가 뭐 브루노의 부상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 네이션스컵 이후 상황을 보고 좀 침착하게 접근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이누는 이제 지금 시기에는 조금 출전 시간을 더 가져가고 싶으니까 이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팀으로의 임대는 어느 정도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가 콜리어를 또 복귀시키면서 지금 콜리어가 부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미드필더의 뎁스를 확보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맨유는 결국 주전급 3선을 데려오길 원하는데 카세미루 대신에 이제 뭐 앤더슨, 발레바, 워튼 이런 선수들을 후보지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앤더슨은 노팅엄이 겨울에는 팔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노팅엄이 지금 강등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발레바는 실제로 링크가 있었죠. 근데 이제 발레바가 사실 링크가 뜨고 나서는 폼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맨유가 참고할 수 있겠고요. 애덤 워튼은 지금 팰리스에서도 3-4-3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맨유의 시스템에서는 가장 핏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 왼발 프리미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후보들을 일단 리스트업 해놓을 수는 있겠다. 근데 앤더슨은 사실 시티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자원이라서 여름으로 간다고 하면은 가격은 더 비싸질 거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지르크즈입니다. 이제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맨유가 울버햄튼이랑 비기고 바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르크즈가 득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지르크즈가 결국 맨유에서는 좀 애매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AS 로마 측에서 지르크즈 임대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리가 득점왕으로 데려왔던 뭐 도우비크라는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2골 그리고 에반 퍼거슨이 1골을 득점하면서 스트라이커가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S 로마도 앞쪽에 확실한 카드를 원한 것 같고 지르크즈가 세리에 볼로냐에서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리그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르크즈가 만약에 로마로 간다면 물론 경쟁을 하겠지만 맨유보다는 출전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르크지의 결정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맨유의 시스템에서는 스트라이커가 공을 몰고 가거나 오프 더 볼에서 활약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스피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습 상황이 생각보다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르크지의 제로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동작이나 마무리에서도 조금 더 힘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맨유는 이 지르크지의 거치도 1월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스날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시점이 지금 아스날이 빌라를 4대1로 이기고 바로 찍는 건데요. 지금 아스날의 선수단은 뭐 거의 완성에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상만 없다면 이미 더블 스쿼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스쿼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뭐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아르테타가 어떻게 선수들한테 시간을 분배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건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놓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수비수 스트라이커의 부상이 많이 몰려있던 팀이라서 여기서 부상에 하나둘 복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는 사실 아스날은 거의 다 복귀를 했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비수 부상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아스날 전술 자체가 뭐 수비수가 엄청나게 많이 뛰고 그런 전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비수가 부상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제는 뭐 칼라피오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아스날은 뭐 당장 뭐 엄청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라서 엄청난 개선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이라는 건 아쉬운 선수들을 바꾸는 건데, 아쉬운 선수들이 오히려 당장 영입해서 데려온 선수들이라서 그 부분이 더 딜레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은 좀 유망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스날에 어린 선수들이 꽤 영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쿼드에서는 손볼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금 투입을 미래 자원에게 투입을 하는 거죠. 16살 에콰도르 청소년 국대 이 쌍둥이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쌍둥이라도 약간씩은 외모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명은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드윈 킨테로 주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뛰는 선수고, 홀거 킨테로 왼쪽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이 두 명의 듀오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명이 원래 있었던 팀이 어디냐면 인디펜디엔테 델바예라는 팀이에요. 여기가 에콰도르의 최고 명문 구단이거든요. 인카피에도 여기 출신, 카이세도, 그 다음에 파리의 파초, 지금 첼시에서 다른 팀으로 임대가 있는 켄드리 파에스 같은 선수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에콰도르의 명문 구단의 그런 피를 이어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렌에 제레미 자케라는 센터백이 있대요. 이 오른발 프랑스 센터백이 또 꽤 여러 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날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현지 측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또 아스날이 어떻게 선수를 팔아야 될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은하네리가 올 여름에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경쟁자들이 너무 빡빡하고 그래서 기회를 못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은하네리 글쎄 뭐 이적을 한다기보다는 임대를 한번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뭐 웨데고르, 에제, 그 다음에 오른쪽 윙어로 보면 마두에케까지 있어서 경쟁자가 되게 빡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주스고요. 제주스는 1월 이적 시장 가능성을 아예 닫아두진 않는다고 이제 현지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주스가 나왔을 때 또 잘해요. 그리고 요케레스가 생각보다 아쉽기 때문에 뭐 실력으로 따지면 지금 요케레스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스한테 걱정되는 부분은 생각보다 부상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제주스를 온전히 쓰기가 어렵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제주스를 파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제주스가 논 이유라서 스페인으로 예를 들어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또 팀의 슬롯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주급이 높아요. 26.5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적하는데 꽤 어려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제주스를 확 팔기에는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요.
지금 냉정하게 이제 공격수가 3명이라고 쳤을 때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1월에 제주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티입니다. 시티는 좋은 성적과 다르게 의외로 스몰 스쿼드입니다. 숫자 자체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서브의 퀄리티 그리고 지금 펩이 가동하고 있는 시스템에 서브들이 잘 맞아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몰 스쿼드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포든, 도쿠, 홀란드, 셰르키 동시 출전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는 저는 플러스라고 보고요. 셰르키의 빠른 리그 적응이 지금 맨시티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참한 벤치의 컨디션, 어린 선수들, 90번대 선수들이 벤치에 앉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션스컵의 여파로 누리와 마르무시가 없는 것도 지금 상황에선 크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서브가 없으면 당연하겠지만 주전의 체력 부담이 어느 정도 생기고 피로도가 가중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주전 중에 추가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또 경기력에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티는 측면 공격수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스털링, 사네, 마레즈 근데 지금은 도쿠, 사비뉴, 밥 사실 1옵션 도쿠는 좋은 모습이지만 2, 3옵션에서 확연하게 퀄리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티가 플랜 A 자체는 전형적인 윙어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여러 명의 스위칭 플레이로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로 충분히 게임을 꾸려나갈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클래식 윙어들은 좀 퀄리티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또 마르무시라는 선수가 시티와 맞는 선수인가 대한 의문이 있어요. 지난 시즌 홈에서는 되게 잘했는데 원정에선 조금 애매한 모습이 있었고 또 내려앉은 상대에게 마르무시가 잘할 수 있는가? 공간이 많아야만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반 시즌 이후에 좀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 기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이렇게 됐을 때 펩의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한 게 맞는가?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메뇨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온스테인은 세메뇨가 가장 선호하는 선택지가 시티라고 말을 했고 사미 목베리라는 그런 기자도 세메뇨는 1월 1일까지 이적 마무리를 원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세메뇨의 키위고가 뜰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맨시티가 접근과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메뇨 입장에서는 시티가 두 팔 벌려 환영할 특성을 가지고 있죠. 경기 중에 스위칭이 많은 거 이런 건 세메뇨의 멀티성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세메뇨가 양발 모두 잘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 이거는 좌우 측면 상황에 맞게 기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에는 없는 유형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일단 득점하는 윙어라는 게 윙포워드 성향의 선수라는 게 시티에는 없는 유형이 될 수 있겠다. 9골과 3개 어시스트 18라운드 기준으로 아주 잘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티가 세메뇨까지 영입해 가면 엄청나게 강한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는데 또 세메뇨가 시티 가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팀의 이적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